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장모님 댁에서 보름간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지금도 장모님과 만남을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인기가 좋은 써리모에게만 살짝 공개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본가는 강원도예요. 아내와 1년간 교제하고 서울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아내와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대출을 갚고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엄청 예뻐요. 마음씨는 물론이고 얼굴도 참 예쁘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예쁜 아내는 회사를 다니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번 아이를 잃고 말았어요. 오빠, 이번에도 유산일에 하면서 우는 아내에게 우린 아직 젊잖아. 일단 쉬고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달래줬어요. 아내는 회사를 관두더니 문화센터에서 이것저것 배우더라고요. 아내가 그동안 엄청 힘들게 회사 생활을 했고 당분간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아내는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자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조금씩 활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집 정리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조금 지원을 해줄 테니 같은 아파트로 이사와서 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신혼집에서 유산을 많이 했고 아내가 잠자리가 뒤숭숭하다며 불안해했거든요. 아무래도 살던 동네로 가서 지내면 친정 부모님과 언니도 자주 볼 수 있으니 아내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 신혼집이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침 좋은 집이 있어서 계약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장모님과 같은 단지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처가가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별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과 편하게 지내는 사이라서요. 이사를 마치고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배웅공예로 돈을 벌기 시작하더군요. 장모님과 도매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기도 하고요. 우울해하던 아내의 얼굴에서 생기가 살아나니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언니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주 만나고 살았어요. 장모님, 저희 집 처형 가족이 만나 식사하는 일도 잦았고요. 귀여운 조카와도 잘 놀고 지냈습니다. 장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살면서 아내는 전공을 살려 집 근처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감사하게도 저희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품고 조바심 내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이번에는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먼 거리에 있는 유명 산부인과에 다니느라 고생을 좀 했어요. 하지만 초기 유산위험이 있는 시기를 지나 건강하게 커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너무도 감사했죠. 좁은 신혼집에서 이사와서 장인어른, 장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내도 많이 밝아졌고 무리 없이 아이를 낳으니 집안에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조카들도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놀고 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때 다른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 집은 오래돼서 인테리어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삿짐을 업체에 맡기고 필요한 집만 챙겨서 처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두 분만 살고 계셔서 강도 하나 남았고요.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낯선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처가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았죠. 장모님은 처형을 20대 초반에 낳았고 20대 중반에 출산이 끝난 분이에요.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가
장모님은 그때 50대였습니다. 장모님은 무척 건강하고 밝은 성격입니다. 같이 살면서 무척 잘 해주셨고,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편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했죠. 그날은 아내가 회사에서 감사 준비 때문에 일을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잠시 나간 상태였고요. 저는 인테리어 상황을 알아보려고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서 먼저 처가에 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조용하더군요. 아이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안방에서 잠들어 있더군요. 그때 장모님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저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죠. 50대인데도 몸매는 30대 같아서 정말 놀랬습니다. 장모님은 너무 놀라 수건을 떨어뜨렸고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얼른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이 거실로 나오시더군요.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요. 저는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조금 일찍 퇴근했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물소리 때문에 집에 들어왔는지 놀랐다고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일찍 퇴근하면 꼭 얘기하겠다고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이사갈 집에 같이 가보고 싶은데 손주 때문에 가보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게 신경 쓰이지 않냐. 회사 다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전혀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이 워낙 잘 해주시니 가끔 아이도 맡기고 외출할 수 있어서 아내가 좋아한다고 했죠. 그날 이사갈 집에 다녀오고 장모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더니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시내에 나갔다 온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언제 들어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엄마, 전에 다닌 회사 사람들 만나고 올 거야. 거리도 멀어서 오늘 늦을 것 같아. 그리고 당신도 나 찾지 말고 먼저 자하고 통보하고 나가더군요. 장인어른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그날 밤에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저는 아이를 재우고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나 김서방이랑 술 한잔 마시고 싶은데 괜찮아? 하고 물어보셨고 나는 무조건 찬정이라고 대답했어요. 장모님은 마트에서 사온 마른 안주와 홍합탕을 내오셨고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모님은 좀 짓궂은 면이 있어요. 저에게 부부관계를 얼마나 자주 하냐고 물으셨고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런 것을 물으시냐고 했더니 장모님은 요즘 너무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고 각방을 써서 남자 품에 안긴 지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는 코를 골고 자니 점점 멀어진다고 들었다고 하며 언제 분위기 잡아 보시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자네는 얼마나 자주 하냐? 우리 집에 와 있어서 못하지 않냐 하면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남들이 얼마나 자주 하고 지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안 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장모님 친구분들은 사이좋게 한 방에서 자고 남편이 들이대서 괴롭다는 푸념을 듣기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일부러 자랑하는 것 같아 부럽기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젊은 나이에 출산을 마치고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남편도 자기를 안아주지 않으니 참 외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눈을 쳐다보시는데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아까 샤워하고 나온 장모님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면서 좋아하셨고 저도 장모님에게 만족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기쁨을 느꼈어요. 그날 우리 아들은 너무도 착하게 한 번도 안 깨고 잤고요. 장모님은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
콧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의 반응이 너무 귀여웠고 식구들의 눈을 피해 장모님을 살짝 안아드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처가에서 산 지 일주일이 흘렀고 장모님은 수줍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장인어른 안 계신데 언제 퇴근하냐고요. 저는 일찍 집에 간다고 대답하고 귀여운 장모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갔어요. 센스 있는 장모님은 어느덧 아내를 집에서 내보냈더군요. 너 나랑 사는 동안에 친구 다 만나고 다녀라고 하셨대요. 아내는 신이 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고요. 장모님은 임신 위험이 없어서 편하게 관계를 가졌어요. 두 번째로 관계를 가진 날에는 너무 좋다며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장인어른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장모님을 왜 외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피곤해서 잠자리에 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매우 세련된 분이세요. 명절에 사위들과 사우나에 갔다가 영화도 보고 밥도 사주시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런 장인어른은 안 계십니다. 엄청 건강해 보이시지만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시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겠죠. 이삿날이 다 되자 장모님은 우리 관계에 대해 묻더군요. 저는 장모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오겠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그 후로도 귀여운 계획을 세웠어요. 주말에 장인어른이 운행을 나가는 날에 아내에게 약속을 만들라고 해서 시내로 내보냈어요. 저는 처가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장모님과 틈이 날 때마다 관계를 맺은 지 10년이 넘었네요. 전에는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밖에서 해보고 싶다고 수줍게 말하셔서 그 소원을 들어드렸죠. 아내는 자기 대신 엄마와 병원에 다녀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사실 좀 뜨끔했어요. 저도 아슬아슬한 이 관계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예쁜 장모님을 외롭게 할 생각도 없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